23차면은 그것만 해도 6개월, 462, 24. 집회 형식이 아닌 게 한 달 했으니까 7개월. 그 전에도 얘기했으니까 8개월. 뭐 1년 다 되겠습니다. 하도 세월이 가고.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총선 이후에 첫 집회입니다. 그죠? 전부 다 총선 그러다가 총선에서 국힘당 대패하면 끝난다고 했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가셨습니까? 카톡방에서 그런 거 많이 올렸잖아요. 우리 성세용 비상대책위원장님. 국힘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면 끝난다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총선까지 무조건 버텨야 된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총선이 지났는데 왜 끝나지 않죠? 그랬거든요. 저는 총선 끝나도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 들어서 너무 무서운 게 점집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했는 말이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했는 말 아시죠? 지난주가 바로 총선 날이었잖아요. 출구조사 전에 오늘 국힘당 대패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출구조사 보니까 진짜 대패했더라고. 출구조사 때는 200석 나오대요. 저기서 저녁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200석. 웃지도 못하겠고 울지도 못하겠고 말이 그대로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이 하여튼 총선 그 끝난다는, 나도 이제 총선 지나면 이제 좀 대통령실 앞에 그만 오자. 처음에는 뭐 대통령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국민으로서 한번 와봐야지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와볼 만큼 와봤는데 총선이 지나면 끝난다더니 총선이 지나도 안 끝나는데 그분들은 이제는 뭐 어떻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어제도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일 불쌍한 게 또 의대생이더라고요. 의대생.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의대생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제 또 알아봤어요. 벌써 뭐 유급시한 지났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계시는 분한테 의대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요새? 하니까 여름방학 없애고 겨울방학 없애고 뭐 다 없애고 막 단축 수업을 뭐 4시간 들어야 될 걸 3시간 듣고 막 이렇게 하면 아직 며칠 남아있대요. 아직. 야, 그것도 무슨 고무줄처럼 늘어나나 봐. 전에는 4월달에 끝난다더니 아직까지는 며칠 남아있는데 이거 끝나면 진짜 밤새고 방학 없애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끝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전공의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사실은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안 가봤어요? 학교 안 가보신 적 없어요? 남들 다 갈 때 학교 안 가보신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남들 다 학교 갈 때 학교를 나 혼자 안 갔을 때 그때 기분이 좀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안 갈 때. 이게 지금 학교를 가야 되는데 3월달 안 가고 4월달 안 가고 계속 안 가면 사람이 좀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져. 하루 이틀이 좋지. 퇴직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 60점 넘어서 뭐 이렇게 퇴직하고 나면 한두 달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마누라도 막 집에 이제 한두 달은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막 마누라도 미칠 지경인가. 이거 어디 나가지도 않고 이거 완전히 그냥 언제까지 이거 들어앉아 있으려고 그냥. 지금 의대생들이 좀 그런 상황이고 전공의들도 굉장히 심각하죠. 월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 받아서 사는 사람들인데 월급이 지금 몇 달째 안 나오니까 굉장히 좀 그렇고. 그 교수들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교수들도 과거로 돌아가기는 좀 힘들다. 이 마음의 상태가.
이 사태가 끝나도 과거로는 못 돌아갈 것 같다. 환자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교수 입장에서는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제자거든요. 근데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제자인데 교수 입장에서는 이제 정이 안 간다는 거라. 전공의에 대해서도 감정이 많이 생겼대요, 교수들이. 근데 전공의들은 또 교수가 또 미운 거라. 이게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파업하고 월급도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말 한 번씩 해대고 하니까 뭐 중간 착취자라는 말, 교수가 중간 착취자라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공의들도 교수에 대한 마음이 과거와 같지 않고, 교수도 전공의가 이제 돌아와봤자 별로 정도 안 가고, 이게 부부싸움이 길어지면요, 나중에 말려도 사태가 그 싸움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해결돼도 돌아가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좀 그렇게 장기화됐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말려야 되는데 아무도,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정치권도 관심이 없고, 우리도 막 몇 명 안 모이는데 요거마저 안 모이면은 이제 이래가 그냥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00년 200년 전공의도 없고 의대생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뭐 그냥 서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인 것 같아. 될 대로. 국민들도 이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의사들도 될 대로 되라. 전공의도 될 대로 되라. 누군가는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기화되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장기화되고 나면 마음이 골마 터져서요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몇 달 되면 다 해결돼요. 하지만 계속 말리는 사람도 없고 화해시키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러면은 그걸로 끝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서서 말리고 좀 이거 해결하자 그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의사협회도 조용해요. 비상대책위원회도 뭐 자기들 따로는 뭐 회의를 한다고 하지만 조용해요. 전공의도 조용해, 의대생도 조용해, 교수도 조용해. 속으로 전부 마음만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벽만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어제 저하고 얘기했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게 해결돼도 전공의 중에 절반은 안 돌아올 것 같다고. 문제가 해결돼도 절반은 안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특히 필수과 전공의들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5명도 이제는 해결해도 안 돌아온다는 거죠. 총선이 지나면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정신 차려야 되죠? 제일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근데 이번에 대국민 담화도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하여튼 좀 IQ가 낮은지 좀 덜 체험한다, 이런 게 요지였어요. 총선에서 대패를 했는데요, 좌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의대 정원 이거 들고 나오다가 대패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대패할 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좌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의대 정원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된 거라는 거야. 민노총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의대 정원 안 했으면은 이재명이는 250석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민노총하고 좌파들이 성명서 냈잖아요. 의대 정원 해가지고 윤석열하고 국힘당 그거라도 얻은 줄 알아라. 이게 말이라고 듣냐고요. 이것을 말이라고 듣습니까? 근데 지금 요 앞에 대통령실은
이걸 말이라고 듣고 있죠. 그래서 잘못된 정책인 좌파 정책을 없애고 정말 그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지. 사필 규정 이제 다시 시작이라도 되고 국민들이 다시 희망이라도 가질 텐데,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야 의대 정원이라도 해서 요만큼이라도 얻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정원은 이건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계속한다. 그러면서 총선 지나고 정신 차려서 하는 정책이 오늘 나왔는 뉴스가 뭐죠? 문재인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네? 제일 중요한 자리가 총리고 비서실장이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그 정책의 핵심 양정철이를 비서실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문재인의 아바타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양정철이를 비서실장으로 하겠다. 국무총리는 민주당 파란색 입고 온데 선거운동하러 다니던 박영선이를 국무총리로 하겠다. 이게 개혁입니까? 그렇게 가면 진짜 250석, 280석이 되는 겁니다. 좌파가. 좌클릭을 덜해서 망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망하고 나서 하는 말이 문재인의 아바타가 되겠대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 내가 좌파가 되는 겁니까? 양정철이를 비서실장으로 하고 민주당의 핵심인 박영선이를 국무총리로 하는 윤석열이 우파가 되는 겁니까? 나라 꼬라지가 참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여기서 집회를 하면서 촉구를 합니다. 가장 나쁜 게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두 명이 싸우는데 야 우리 신경 쓰지 말자. 둘이 뒤지도록 싸우도록 덧버려라. 그래서 학생들이 집단 폭행 같은 거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뒤지도록 놔둬. 이게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사람이 죽었다잖아. 아무도 안 돌아봐가지고. 지금 나라 꼬라지가 그런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도요, 우리가 이렇게 난리치고 떠들고 할 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의사들이라도 여기 몇천 명 튀어나오고 했으면 해결됐다니까요. 총선 지나면 해결되겠다는 사람들이 왜 안 튀어나옵니까? 총선 지났는데. 비겁한 행동 아니에요. 이름은 내 거명 안 하지만 총선에서 국힘당 대표하면 끝난다는 사람이 이제는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입 다물자.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왜? 나만 안 죽으면 된다. 의대생들 다 죽든지 전공의들 다 죽든지 전공의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 잊어버리든지 교수하고 전공의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행동하고 외쳐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해석을 가지고 총선 망하고 나서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책을 의료 정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는데 좌파 정책에서 그나마 목숨만 부지했다는 거야. 좌파 정책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좌클릭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사람들을 핵심 요직인 가장 중요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앉혀가지고 완전히 문재인 만세를 하겠다 그러는데 보수 우파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만세. 문재인이 이제는 상황이 되겠네. 상황이. 여러분 그래도 윤석열 만세입니까?
막 알아서 문서결이라고요? 그런데 문서결이 되겠네 이제는. 예? 갑자기 내가 이상한 건지 누가 이상한 건지 세상이 요즘에는 미쳐 돌아간다니까요. 이상하게 돌아간다니까요. 누가 이상한 건지. 답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들도 선배가 돼가지고 개업하고 있으면 총선 지났으면은 문 닫고 나와야죠. 정신 못 차리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문 닫고 나와야죠. 그런데 현실은 전공이 돕는 것도 겁나서 못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경기도 의사에서 전공이 돕자고 성금 걷는데 성금도 점점 줄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는데 성금은 이제는 점점점 줄어서 이제는 별로 들어오지도 않아. 다 잊어버리고 잊고 싶은 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보수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입니까? 아니면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의사들입니까? 왜 현실을 외면하냐는 거죠. 지금은 내가 딱 보면 현실 도피밖에 안 되고요. 정신승리밖에 안 되고 자기 합리화밖에 안 돼요. 제발 그런데 놀아나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유혹이 옵니다. 아이고 나도 때리쳐야겠다 이거 대통령실 앞에서. 욕만 하고 별로 뭐 호응도 없는데 성세용 비대위원님 우리도 때려쳐야 되겠습니까? 수요일날 우리조차도 이제는 목소리를 없애고 그냥 아무 일 없어요 이렇게 이제 100년 삽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정상이에요?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적어서 숫자상 비정상으로 우리가 보이지만 우리가 정상이고 안 나오고 신경 안 쓰고 있는 인간들이 비정상이라니까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도 전공이나 의대생의 이 불행한 현실을 외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의 이 문드러지는 마음을 외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윤석열이가 잡 클릭하고 있는데 왕이십니다 만세입니다 하는 간신배 행동한다고 나라가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총선이 끝난 바로 오늘 첫 집회인데 더 서글프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서글프게. 현실은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남의 일을 누가 자기 일처럼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답답해할 사람 없어요. 자기도 신경 안 쓰는데 남이 해결해 준다고. 그러다가 머리 빗겨져요 그냥. 그러다가 의사들이 단합해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이게. 근데 뭐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지적하면 비판밖에 안 되니까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때까지 우리 회원들을 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 너무 안타깝다고.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주지도 않았지만은 저한테 정권 줬으면 저 옛날에 해결했습니다. 욕먹을 부분은 욕먹고 결단할 부분은 결단하고 뭐 욕먹어서 매장 되더라도 일은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책임 회피만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스페이스 아큐파인 리전 이거밖에 안 돼요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게 아니라 지금 아무 행동 안 하고 골든타임을 지나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단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거 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단할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여튼 오늘 저는 총선 지나면 어떻게 될까. 저도 사실은 하도 가스라이팅이 돼서 총선 지나면 총선에 약간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총선이 막상 지나고 오늘 첫 주가 올까 했는데 왔는데 정말 시나리오대로 국힘당이 참패를 했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렇게 거짓말 해오면서 총선 핑계 대면서 자기 합리화해왔던 사람들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의료계에서 자기 자리나 탐하고 있는 현실도 너무나 답답하다는 겁니다. 국힘당이나 대통령실 바로 요 앞에서 아부를 계속 떨고 있는 그 인간도 답답하고요. 저는 양정철이 같은 사람 비서실장 하면은 이 정권 지지 못합니다. 문재인의 핵심인데, 문재인의 실세인데, 문재인 정권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핵심에 기어 들어온다는데 그래도 지지합니까? 빨갱이 공산당 정책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냥 무혈 입성 당한 거예요, 대통령실이.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했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간 좀 보고 국민들이 그래도 멍하게 있으면 발표하겠죠. 미친놈 아이가 하고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꼬라지 보니까 미친놈 아니가 하고 들고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국민들이.